혹시 영화 속 특수효과나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보면서요, 컴퓨터는 대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정확히 따라가는 걸까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눈도 없는 기계가 바로 옆 차선을 달리는 자동차나 사람을 인식하는 걸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질문의 핵심에 바로 옵티컬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옵티컬 플로우요? 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비디오에 연속된 두 프레임,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을 담은 사진 두 장을 비교해서요.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픽셀 단위로 추적하는 기술이에요. 모든 움직임을 픽셀 단위로요. 와, 정말 정교한 작업이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그 옵티컬 플로우에 관한 건데요. 알레한드로 레이에스랑 동료들이 발표한 위상상관을 이용한 옵티컬 플로우 추정이라는 연구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기존 기술이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연구진들이 얼마나 똑똑한 아이디어로 그 벽을 넘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기술이 생각보다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팔이 정교하게 부품을 집어들 때, 심지어는 우리가 찍은 투기사진 여러 장으로 3D 지도를 만드는 기술에도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오늘 자료는 특히 이미지의 모든 픽셀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 계산하는 이른바 고밀도 옵티컬 플로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시작돼요. 그렇군요. 옵티컬 플로우가 진짜 여러 곳에 쓰이네요. 그런데 이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나요?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속도와 정확도 사이의 줄다리기였어요. 정확도를 높이려면 아주 복잡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고정밀 알고리즘들은 매우 복잡한 비선형 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아,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는 자율주행차한테는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겠네요. 눈앞에 아이가 뛰어드는데 한 0.5초 뒤에 아이가 있었네? 하고 알아채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확해요.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 매칭이라는 기법이 많이 쓰였어요. 블록 매칭이요? 네, 이미지 전체를 픽셀 단위로 계산하는 대신 이미지를 바둑판처럼 여러 개의 네모난 블록으로 나눠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에 있던 특정 블록이 두 번째 사진에서는 어디로 갔는지를 통째로 찾는 방식이죠. 일종의 박스 필터를 써서 주변 픽셀 정보를 뭉뚱그려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계산량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적이었겠네요. 근데 뭔가 이렇게 뭉퉁그린다는 점에서 오는 단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어요. 특히 서로 다른 물체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정확도가 뚝 떨어졌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축구공 찍으면 공 주변이 막 지글지글 뭉개져 보이는 현상 본 적 있으시죠? 아, 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료 속 비너스 테스트 이미지를 보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림 2를 보면 이 박스 필터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물에서는 조각성의 외곽선이나 신문지의 글씨 경계가 완전히 흐릿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계산량은 줄이면서도 경계선은 살려야 한다는 건데, 와, 이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처럼 들리는데요? 속도랑 정확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연구진도 똑같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정말 기발한 해법을 찾아냈어요.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 쓰이던 두 가지 기술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위상상관, 줄여서 POC라는 기술입니다. 위상상관, POC.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이건 이미지 처리 기술인가요? 원래는 신호 처리 분야에서 두 신호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찾기 위해 주로 쓰던 기술이에요. 이걸 이미지에 적용한 건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두 이미지 사이의 POC 함수를 계산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최대값들, 즉 가장 밝게 빛나는 지점들이 이미지 속 물체의 실제 움직임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화면 속 물체가 오른쪽으로 10픽셀, 아래로 5픽셀 움직였다면요. POC 결과값은 정확히 15지점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만들어내요. 아하. 잠깐만요. 그럼 이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모든 가능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대입해보는 그런 무식한 방법 대신에 POC를 한 번 돌리기만 하면 정답은 이 근처에 있어 하고 족집게처럼 유력한 후보들을 딱 집어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수백만 가지 가능성을 모두 탐색할 필요 없이 실제 움직임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움직임 벡터 후보 목록을 수십 개 수준으로 확 줄여주는 거죠. 탐색의 효율성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POC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면 왜 이전에는 옵티컬 플로우에 잘 안 썼던 거죠? 뭔가 단점은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POC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거나 패턴이 반복되는 영역에서는 엉뚱한 곳에서 최대값이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아, 즉, POC만 믿기에는 가짜 후보들이 섞여 있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열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기술의 결합이 중요했군요. POC로 유력한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진짜 범인을 가려내는 거군요. 그럼 그 두 번째 기술은 뭐였어요? 기존의 그 흐릿한 박스 필터를 그대로 쓸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뭔가 더 똑똑한 필터가 필요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연구의 활용정정이 찍힙니다. 기존의 단순 무식한 박스 필터를 버리고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한 엣지 보존 필터로 교체했어요. 엣지 보존 필터요? 네, 이름에서부터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엣지, 즉 경계선을 보존해주는 필터라는 뜻이에요. 경계선을 보존한다. 아까 박스 필터의 가장 큰 단점이 경계가 뭉개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거군요. 이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이 필터는 2차 에너지 함수라는 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해 볼게요. 얇은 고무판 위에 수많은 점들이 흩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에너지 함수를 최소화한다는 건 이 고무판을 가장 팽팽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각 점들이 찾아가는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계산하는 것과 같아요. 같은 물체에 속한 점들끼리는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하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면 경계선도 같이 뭉개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필터의 핵심이에요. 고무판을 팽팽하게 만들 때 서로 다른 물체 사이의 경계선에는 못을 박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을 박아요? 네, 그 못들이 경계선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고무판 전체는 부드러워지면서도 경계선은 흐트러지지 않고 날카롭게 유지되는 거죠. 신문지 위 조각상의 움직임을 계상할 때 신문지 영역과 조각상 영역이 섞이지 않도록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주는 거예요. 와, 고무판과 못이라니 비유를 들으니까 원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정말 영리한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필터를 구현하는 것도 계산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 가우스-자이들 최적화 방식이라는 수학적 기법을 사용해요. 이것도 비유하자면 복잡한 퍼즐을 한 번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조각씩 조금씩 움직여보면서 전체 그림에 가장 잘 맞는 위치로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가장 이상적인 해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덕분에 이 정교한 필터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POC로 정답 후보를 똑똑하게 추려내고 그 후보들을 경계선을 잘 지키는 필터로 최종 평가한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연구진도 그걸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분야의 표준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인 미들베리의 여러 이미지들, 어번3, 그로브3, 위니어스 같은 까다로운 장면들로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시험했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자료에 있는 표 1을 보면 수치로 명확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제한된 강인한 필터, 즉 엣지 보존 필터 방식이 기존의 박스 필터 방식에 비해 오차를 크게 줄였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아진 건지 감이 잘 안 와서요. 그럼요. 아까 계속 문제가 됐던 비너스 이미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움직임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보는 각도 오차가 기존 방식에서는 6.016도였는데 새로운 방식에서는 4.558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움직임의 도착 지점이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종점 오차는 0.528픽셀에서 0.457픽셀로 감소했고요. 각도 오차가 6도에서 4.5도를 줄었다. 약 25%나 개선된 거네요. 25%면 정말 큰 발전 아닌가요? 네, 학계에서는 엄청난 개선으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방금 하신 질문이 사실 더 중요해요.
25% 개선이 인상적이긴 한데 이게 실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여전히 4.5도나 오차가 있다는 건데 그 정도면 멀리 있는 보행자를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맞아요. 바로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 완벽한 0도의 오차를 달성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연구가 기존의 한계를 어떻게 돌파했느냐는 거예요. 그림 3의 시각적인 결과물을 보면 그 차이가 더 와닿을 거예요. 각 이미지마다 결과물이 여러 줄이 있는데 맨 아래가 이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방식이고 그 위가 기존 방식,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실제 정답이에요. 아, 네네. 새로운 방식의 결과물을 보면 물체의 경계선이 뭉개지지 않고 정말 선명하게 살아있는 게 보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 25%를 넘어 컴퓨터가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더 발전하면 보행자와 배경을 혼동할 확률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단순히 오차 숫자를 줄인 게 아니라 인식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네요. 경계선을 명확히 본다는 게 그런 의미였군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짚어볼 점이 있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우스, 자이델 최적화 범벅의 반복 횟수 말이에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림 4그래프를 보면 이 계산을 반복하는 횟수를 늘릴수록 오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데요. 흥미롭게도 반복 횟수를 50회 이상으로 늘려도 오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 말은 굳이 100번, 200번씩 계산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50번 정도의 반복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이것도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겠어요. 정확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스위트 스팟을 찾아낸 거죠. 이런 작은 최적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실시간 처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컴퓨터가 움직임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 이 연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던 두 기술을 가져와 짝을 지어줬어요. 하나는 신호처리 세계 주파수 분석 기술인 위상상관 POC로 이걸로 수많은 움직임 가능성 중에서 진짜의 확률이 높은 후보들만 효율적으로 추려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추려낸 후보들을 평가할 때 기존의 뭉툭한 박스 필터 대신 이미지 처리 기술의 정수인 엣지 보존 필터를 사용했어요. 이 필터 덕분에 물체의 경계를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었죠. 결국 핵심은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누구도 풀지 못했던 속도와 정확도의 딜레마를 전혀 다른 두 분야의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풀어낸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분야의 도구를 가져와 결합한 아주 훌륭한 사례예요. 특히 자율주행이나 실시간 영상 분석처럼 즉각적인 판단이 중요한 분야에서 이 연구의 가치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연구를 깊이 들여다보니 컴퓨터 비전의 세계가 정말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이 연구는 컴퓨터가 움직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오차를 6도에서 4.5도로 줄인 건 분명 큰 성과죠. 하지만 앞으로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스템이 우리 삶에 더 깊이 들어올 텐데요. 이런 시스템이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 1도 혹은 0.1도의 오차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기계의 인식에 대해 어디까지 확실성을 요구해야 할까요? 인간도 세상을 완벽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말이죠.